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모, 그 기억을 도와주는 도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제가 요즘에 이거 부쩍 그런 걸 느끼거든요. 갑자기 안 하던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먹고 뭔가를 정리를 하고, 그러다 예전에 써놨던 노트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다 뭔가 기록을 꼼꼼하게 하던 인간이었네? 약간은 병적일 정도로 뭔가 기록을 했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 일하는 부분에 써놨던 그런 메모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이랑 제가 10년 전쯤에 메모였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제 뭐 불필요한 것들을 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줄여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내가 기록을 한 건데 그것도 뭐 업무에 관한 내용들인데 버리자니 아까워서 계속 놔뒀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랬나, 책에서 그랬나, 뭐 1년 동안 입지 않는 옷이면 그 옷은 재활용으로 이렇게 버려서 남들에게 이렇게 가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메모를 했었구나. 요즘에 메모를 거의 안 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우리가 글 쓸 만한 일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글씨체에 대해서도 컴플렉스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 보고서를 하나 뭐 만들더라도 누가 손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거의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랄지 아니면 뭐지 보고서 그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한다랄지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메모를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주제는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망각은 단점이기도 한 반면에 신이 준 선물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상당히 많이 겪게 되고요. 근데 웃기게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슬프거나 안 좋았던 기억들이 더 오래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연필 이왜 이 사진을 왜 골랐냐면 연필이 물어 씹던 습관 있죠. 이게 아마 일제 연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연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국 연필이었나. 아무튼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연필 깎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죠. 그 철 아니야 기차 모양의 그 깎는 거 그것도 있었고 칼로 직접 깎는데 그 잘 깎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나도 깎아줘 이렇게 해서 계속 연필심을 길게 깎는 막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옛날에 그랬구나. 그래서 한 10년 지난 그 노트 안에 업무용으로 썼던 것들을 뭐 이걸 버려 말아 이러다가 버리기로 생각을 하고 이 메모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나이가 먹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요즘 남녀를 떠나서 술이랄지 담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가 뭐 아무튼 뭐 물질들이 쌓여서 그 신경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알코올성 치매랄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증상은 어느 날부터 좀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이 생각을 해도 뭐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울증이 심하다랄지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에 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것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생각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혹은 현대 시대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전자기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 포털 사이트 한때 유명했던 녹색 초록이 창보다는 유튜브에 많은 검색들을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됐고 TV를 옛날보다는 많이 덜 보면서
1인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정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쏟아지는 정보를 다, 그러니까 입력은 했는데 그거를 오래 기억을 하는 거는 정말 인상에 남는 것들만 기억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환경에 대한 진화, 그러니까 적응해 가는 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억력 관련해서 좀 많이 상당히 걱정스러워할 부분들이 가스불을 올려놓는다랄지 혹은 물을 틀어놓는 거. 물은 그나마 괜찮아요. 뭐 겨울에 동파될까 봐 물을 잠깐 틀어놨는데 그걸 잠그지 않고 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현관문 같은 경우는 뭐 도둑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뭐 걱정이 될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 나갔는데 열쇠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들어가서 아 가스불 껐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열어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화장실 아침에 새벽에 씻으면서 욕실에 불 켜놓고 나왔던 거 그거 그 밤에 들어가서 퇴근하고 발견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스불 같은 거 상당히 걱정되잖아요. 그럼 물 틀어놓는 거 내가 물을 담궜나? 물도 그냥 수도세 좀 많이 나오는 거 괜찮잖아요. 물이 뭐 타들어가거나 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관문 같은 경우도 뭐 불안불안하긴 하겠는데 도둑들 것 때문에 아무튼간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일상의 사소한 망각일 거고요. 일상의 사소한 망각. 결국엔 뭐 크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망증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망각들에 관한 얘기들이고, 크게 이제 한번 그 냄비를 태운다랄지 아니면 욕조에 물이 넘친다랄지 아래층이 침수가 됐다랄지 뭐 그런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혹은 도둑이 들어서 뭐가 누가 가져갔다랄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이 케이스를 반복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건 한다랄지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적으로 저는 메모를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메모. 메모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메모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친구들 전화번호를 줄줄이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전화번호를 막 80개, 100개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서 인간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가 지금은 다 1인마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장된 상태지만 저장된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메모라고 하는 게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반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니까. 이거는 아직 메모 이런 걸 떠나서 기억력 이런 것도 건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100m를 몇 초에 뛰었는데,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운동에서 뭐 반 애들 이렇게 지휘하면서 운동하다 가르쳐 주던 애인데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그 노화가 진행이 되고 관리를 안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메모에 있어서도 역시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존재고 내가 이제 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행동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 필기 할 때 글씨를 저도 그렇게 잘 못 쓰는 편이다 보니까 노트를 또 복사를 했어요. 노트를 써놓고 이게 몇 장이 계속 되다가 막 오자 탈자도 많고 막 이렇게 X표 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노트를 갖다가 내가 다시 또 그거를 필사라고 해야 되나요? 손으로 다시 보고 베끼는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떠올려보면 내가 뭔가를 쓰면서 외웠던 게 상당히 많이 익숙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손으로 직접 쓰는 거는 더 소중한 그런 느낌 들어요. 왜냐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냥 다 기록을 하잖아요. 음성이 됐든 아니면 메모가 됐든 기록을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돼서 특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라고 하는 게 옛날에 내가 잘하고 익숙했던 그런 방식으로의 회귀,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느낌도 있고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게 메모라고 하는 거에 특별함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비싼 포스트잇이나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 또한 사주에서 말하는 그 식상의 영역,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리저리 공부를 하면서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보면은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과는 또 별개로 글은 정말 잘 쓰지만 블로그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단에 검색이 돼야 되고 약간은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검색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서 좀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고 적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메모 역시나 그 식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모를 함으로써 내가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식상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재성이나 관성처럼 내 기운을 설계하는 게 좀 더 에너지를 좀 빡시게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상이 좀 더 자연스럽게 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A4를 한 박스를 사셔도 되고요. 저는 A4를 몇 박스 사서 예전부터 쓰던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보니까 저기 뒤에 그냥 한 박스가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몇 년 동안 그냥 메모를 별로 안 하고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오늘 기존에 메모해놨던 거 이제 한번 보고 쓸모없는 거나 버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해볼 거는 깜짝 이벤트. 이건 뭐냐면 나에 대한 혹은 나랑 관계된 우리가 문자는 보내더라도 손편지는 별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손편지.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미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타임캡슐만 묻었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 메모나 손편지를 써서 어디 그냥 관광지 무슨 기둥 같은 거에다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손편지 이제 접어갖고 콘센트 같은 거 뒤에 드라이버로 좀 위험하긴 한데 드라이브로 풀러보면 거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가 아무튼 열었는데 콘센트를 열었는데 거기가 그냥 만 원짜리가 막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누군가가 세뱃돈을 거기다가 이제 숨겨둔 거더라고요. 와, 그래서 와, 진짜 신선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할 일을 작게나마 기록하는 거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시장 갈 때 보통은 뭐 핸드폰에다 다 기록을 하는데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지나 뭐 이런 거에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삶에 있어서 너무 막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내에서 메모를 잠깐 해보는 것들 이런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제가 해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 보는 이들이 따라 배운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녀나 혹은 자기 밑에 사람 있잖아요.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면 그들도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그 얘기 있었잖아요. 자녀가 책을 읽게 하려면 나부터 책을 보면 된다 이런 말들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하는 치유 과정이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체력적인 혹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화,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을 찍고 쇠퇴기를 지날 수밖에 없음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2운성 그거를 보더라도 절태양, 그러니까 절조봉생 해갖고 뭐 어떻게 절태양 다음에 장생,
장생이 몇 살이더라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장생 그다음에 목욕 관대 옷 입는 거였죠. 걸로 그다음에 제왕 쇠 병사묘 이렇게 막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기억도 이렇게 되니까 메모를 통한 뭔가 변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냥 이번만 한번 하는 거죠. 왜냐면 기분이 뭔가 색달라요. 갑자기 뭔가 메모를 하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마음 편하게 조금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